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논의를 좀 계속해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관심 있었던 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어떤 A라는 입자와 그 다음에 B라는 입자의 각각의 입자들이 자기만의 어떤 베이시스를 가지겠죠. 근데 그런 베이시스들이 사실은 두 개의 입자가 텐서 프로젝트로 나타나면은 모든 가능한 조합, 뭐 예를 들면 A라는 입자가 베이시스를 3개 가졌고 그 다음에 B라는 입자가 베이시스를 10개 가졌다. 그럼 총 30개의 조합이 나올 거고, 그 각각의 30개의 조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값이 다 0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값은 0이 아닌 다른 값들이 막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얘가 만약에 인텐그리드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첫 번째 베이시스가 나왔으면은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다른 베이시스가 나왔다, B에 대해서. 그러면은 더 이상 이 베이시스나 이 베이시스가 다른 텀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니크하게 여기 있는 어떤 베이시스랑 여기 있는 어떤 베이시스가 항상 페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이시스들은 당연히 같은 A에 대한 이런 베이시스들은 서로 다 오소고나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이러한 어떤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찾아내고 이걸로 어떻게든 분해를 해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한마디로 이 베이시스 변환을 위한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사용했을 때, 그때 새로 직교하는 어떤 베이시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얘네들을 조합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때는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이런 오소고나란 베이시스들이 서로 한 번씩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매칭되는 애가 항상 B에서도 존재했고, 그 다음에 얘랑 매칭되는 또 다른 B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섞여서 나타나는, A가 1이고 B가 2인 뭐 그런 식의 조합들은 안 나타나고 그냥 얘네들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변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찾아낼 때 가지고 있는 룰이 뭐였냐면은, 지금 얘를 한마디로 이거를 B에 있는 어떤 오소고나라는 베이시스로 시작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오소고나라는 베이시스가 뭔가 매핑이 되는 애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또 뱀핑이 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오소고나를 할 땐 여기에 나타나는 매핑되는 애들도 같이 항상 오소고나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했던 얘네들도 하나의 좋은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되는데, 그런 애들끼리 하나씩 페어가 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왜 허미션이랑 관련이 있었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허미션에서 얘를 다이아고날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였냐면, 저희가 여기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여기다가 저희가 어떤 오소고날한 두 개의 벡터를 각각 넣었을 때 여기에 결과로 나오는 애들이 오소고날하게 만드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허미션일 경우에 그걸 보장해주는 게 누구였냐면, 얘들을 다들 아이겐 벡터로 사용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경우에는 약간 우연히도 허미션이라는 애가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이 아이겐 벡터는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다른 벡터로 항상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아이겐 벡터들끼리 항상 처음부터 오소고나라는 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얘들을 여기에 베이시스로, 그러니까 얘들을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로 딱 매칭을 시켜주면 항상 여기 나타나는 애들은 얘와 똑같은 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를 베이스에서 사용하면 그럼 얘는 항상 변환이 돼도 자기 자체로 되는데, 우연히도 아이겐 벡터들은 항상 서로 오소고날 해야 되기 때문에 오소고날하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여기 어떤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주어졌다고 할 때 여기다 저희가 어떤 벡터를 곱한다는 거는 이거를 일종의 인풋으로 생각하고, 인풋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인풋 벡터 스페이스 내에
어떤 그 오소고나라는 애로, 그러니까 어떤 애를 그 넣었을 때, 그럼 이게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여기다 어떤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러니까 얘를 아웃풋 벡터 스페이스라고 보면요. 자,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이 베이시스를 사용하면은, 그럼 모든 베이시스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결과로 나오는 베이시스들은 항상 오소고날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인풋 스페이스에서 오소고날하는 애들로 시작하면 아웃풋 스페이스에서도 자동으로 오소고날하는 애들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해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얘가 허미션이 아니죠. 자, 아까 여기도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다음과 같이 제가 임의의 어떤 스테이트를 딱 던지면은 얘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쪽 텀이 없고 그다음에 개수가 약간 다른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그 행렬 형태로 적어보면은 허미션 아니죠. 허미션이면 당연히 이게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트랜스포즈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하면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0, 그러니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니까 얘들 트랜스포즈 했을 때 자기 자신이랑 똑같을 가능성 없죠. 자, 그럼 이럴 경우엔 저희가 이 방법을 못하느냐? 좀 절망적이죠? 자, 그 다음에 더 특별한 경우는 또 언제가 있냐면, 자, 요 경우에는 그래도 2x2니까 뭔가 그러니까 허미션은 원래 이게 다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사각도 아닌 경우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뭐 인텐그린이 아니냐를 따지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양자 회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은 어떤 Q1, Q2, 뭐 Q3, Q4에 4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애가 있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중간에 뭐 예를 들면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모르겠다고 합시다. 여기가 약간 블랙박스처럼 가려져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양자 상태를 저희가, 그러니까 자, 약간 좀 돌아가서 양자 알고리즘이 왜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거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양자 알고리즘으로 하는, 사실 뭐 소인수분해를 생각해 보면은 소인수분해하는 원리는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임의의 숫자, 뭐 7이라는 숫자를 잡은 다음에 걔에 대해서 7의 1승, 7의 2승, 7의 3승을 쫙 계산하는데, 사실 그런 계산 고정 컴퓨터로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고정 컴퓨터를 쓰면은 비효율적이라고 하고 양자 컴퓨터를 쓰면은 효율적이라고 하냐? 그거는 양자 상태 같은 경우는 중첩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동시에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거꾸로 왜 중첩은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고정 컴퓨터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데 왜 걔가 비효율적이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냥 고정 컴퓨터로 양자 알고리즘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왜 그게 효율적이 아니냐를 따졌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중간에 얘네들이 중간에 나오는 이런 양자 상태를 저희가 양자 메모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을 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이 4개의 큐빗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조합의 종류는 0000부터 1111까지 총 2의 4승계의 어떤 조합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의 값을 다 저장해야 된다는 게 문제였죠. 결국에 다르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일종의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얽혀있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블랙박스 안에 있는 회로가 사실 잘 따져보니까 여기에 그냥 싱글 큐빗 오퍼레이션만 계속 하는 애였다. 이런 식의 구조였다 하면은 사실 얘는 고정 컴퓨터로 요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한마디로 하나의 큐빗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막 아무리 조작돼봤자 얘의 상태는 뭐 알파 1 제로 더하기 베타 1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알파 2 0 더하기 베타 2 어떤 자기 자신의 뭐 이걸 첫 번째 큐빗, 두 번째 큐빗, 세 번째 큐빗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엔 여기 왔을 때 요 양자 상태도 결국엔 얘들의 그냥 프로덕트 스테이트거든요. 그럼 얘들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저장해야 되는 거는 얘에 대한 알파1, 알파2, 얘에 대한 알파1, 베타1, 그 다음에 알파2, 베타2 해가지고 총 8개만 저장하면 되지 2의 사승계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계속 늘어봤자 얘는 그냥 곱하기 n개 비트면 곱하기 2 곱하기 n개의 그 메모리만 필요하면 되지 얘처럼 2의 n승계의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끼리 막 서로 얽혀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여기에 뭐 싱글 큐빅 게이트가 막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여기서 어떤 이런 투 큐빅 게이트가 연결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얘네들은 더 이상 세퍼러블 스테이트가 아니라 얘네들끼리 인탱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네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론 두 개의 경우엔 큰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세 개짜리였다. 막 여기서 이렇게 인탱글이 되고 그랬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요 세 개의 스테이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8개의 그 고전적인 메모리가 필요하고 한마디로 2의 n승계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비해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구분했다 그러면 2의 n승계가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얽혀 있으면 2의 n승계가 필요한데 근데 만약에 얽혀 있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그냥 2n개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리소스가 사실 어느 큐빅까지 얽혀 있고 어느 큐빅까지 안 얽혀 있는지를 따지는 게 상당히 그 메모리 효율, 그러니까 양자 알고리즘을 고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양자 알고리즘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은 결국엔 요 안에 있는 큐빅들을 쪼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퍼레이트 할 수 있냐, 아니면은 무조건 걔네들을 다 얽혀 있다고 생각하고 다뤄야 되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거 회로 모형만 보면은 얘네들끼리 다 연결돼 있으면 무조건 얽혀 있고 무조건 연결 안 돼 있으면 안 얽혀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항상 그 효율적인 건 아닌 게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런 회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싱글 큐빗이라고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얘네들은 다 세퍼러블인 거 아니겠는데 얘 딱 보면은 아무 생각 없으면 이거 보면은 얘네들은 저기 얽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서로 캔슬을 시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없어질 수 있죠. 물론 이런 식으로 그 로직을 다 따져가지고 야 여기 얘네들을 그냥 간략할 수 있는 거를 따질 수도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요 안에 회로 자체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알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결국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중간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중간 결과를 과연 우리가 세퍼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퍼러블 스테이트로 나타낼 수 있냐 아니면 풀리 인탱글드 스테이트로 나타내야 되냐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여기서 막 연결돼 있었고 얘들하고 연결이 안 돼 있었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여기까지 연결돼 있었고 얘네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거랑은 연결이 안 돼 있다. 그거를 판단하려면 그럼 결국에는 우린 뭘 원하냐면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느냐.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만 따지고 그 다음에 여기랑은 인탱글이 안 돼 있는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가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세퍼러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얘네들을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A와 B가 인탱글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할 때 그러면 A라는 파티클이 그러니까 A라는 애가 나타낼 수 있는 힐버 스페이스는 결국에는 2의 3승계짜리인 8차원짜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차원짜리가 되는지 만약에 여기 두 개 뭐 또 다른 큐빗이 있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4차원짜리 그 공간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더 재밌는 거는 얘들의 근데 여기 나온 결과의 스테이트를 저희가 쭉 이런 식으로 그 벡터들의 어떤 슈퍼포지션을 나타내면은 그리고 이건 아까 했듯이 여기 인덱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인덱스가 000부터 그러니까 A에 대해서 000부터 111까지 쫙 존재할 테니까 8개가 존재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스테이트가 00B부터
11, B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값이 8, 그다음에 여기는 4까지만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런 개수들을 쭉 아까처럼 긁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여기 있는 애를 C11, C12, C21, C22 해가지고 그거를 이런 어떤 행렬의 형태로 만들었던 거죠. 여기 뭐 아까 보면은 얘를 그 2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던 거죠. 나누기 나누기 루트 10 뭐 이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얘도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행렬 자체가 더 이상 정사각형도 아닙니다. 직사각형 행렬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그나마 허미션이 나올지 말지를 막 고민했었는데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직사각형 행렬이 아까 우리가 허미션이어서 얻었던 그런 베네핏 그런 거를 얻을 수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런 애를 뭐 이게 3차원이고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예를 든 거는 그 A 같은 경우에는 2차원짜리고 1과 2만 존재했고 근데 B 같은 경우에 1, 2, 3이 나올 수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과연 얘들을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오소고나란 베이시스로 얘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로까지 표현이 과연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오소고나란은 오소고나란으로 이렇게 나타나겠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냥 얼핏 들으면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처럼 들리죠? 왜냐면은 일단 A라는 애는 2차원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3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런 형태는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의 코에피션트가 다 0이 아닌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왜냐면은 A라는 애는 2차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 개의 그 오소고나란 베이시스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나머지 애들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거를 뭔가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그 답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선형대수가 이 과목의 선수 과목이니까 선형대수를 들었다면은 보통 선형대수 시간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들었을 때 보통 선형대수 시간에 마지막에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 머신러닝 수업과 머신러닝과 관련해가지고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머신러닝 관점에서 다르게 배운 이름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는 방식을 아마 배웠을 텐데, 다들 선수다움이가 들었죠? 그러니까 다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는 거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물론 설명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한 가지 관점은 뭐였냐면 아까 이 관점하고 좀 비슷한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고울은 뭐냐면 여기 인풋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예제로 줬던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걔가 3차원 공간의 벡터를 2차원 공간의 벡터로 매핑하는 과정이었죠. 자, 아까 앞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었잖아요. 이 어떤 행렬, 그러니까 이 행렬이 결국에는 111, 1,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면 얘는 여기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여기 곱할 수 있는 벡터는 3차원짜리죠. 그렇게 했는데 얘가 결과는 뭐로 나와야 되냐면 곱하면은 2차원의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애들의 두 개의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힐버 스페이스는 인풋 벡터 스페이스랑 아웃풋 벡터 스페이스가 같은 애를 다루겠다고 했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어낸 이 행렬은 사실은 퀀텀 스테이트를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벡터가 아니라 그냥 이 앞에 있던 개수들 그냥 쭉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그냥 행렬이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룰은 적용될 이유도 없고, 근데 여전히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선형대수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과연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하는 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의 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면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인풋 벡터 스페이스랑 아웃풋 벡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되는 그 어떤 변환이,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있을 때 아까는 허미션을 생각했지만 굳이 허미션일 필요도 없고 그냥 이미 어떤 오퍼레이터가 여기 곱해지면은 이 오퍼레이터가 이 벡터를 다른 공간의 벡터로 매핑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의 요런 제가 그 행렬을 줬어요. 이 행렬을 줬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인풋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오소고널한 벡터 3개를 잡아서 그래서 얘를 통해서 매핑을 시켰더니 뭔가 결과인 뭐가 나오겠죠, 벡터가. 걔네들을 항상 오소고널하게 만드는 그런 여기 인풋 공간에서의 오소고널한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 허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인풋 공간의 베이시스를 아이겐 벡터를 잡음으로써 얘들은 자동적으로 그게 보장됐습니다. 왜냐면은 아이겐 벡터는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다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출발할 때 인풋 벡터 공간에서 그 아이겐 벡터를 잡으면 걔네들은 자동으로 오소고널하고 걔네들은 자기 자신으로 다 매핑이 되기 때문에 출력 공간에서 매핑되는 애들도 무조건 오소고널 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임의의 이런 매트릭스가 주어졌다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오소고널한 벡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얘네 각각에 해당되는 뭔가 새로운 벡터들이 나오겠죠. 걔들끼리는 반드시 오소고널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그거를 보장해 준다는 게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죠. 자, 그래서 한번 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똑같은 요 벡터를, 요 매트릭스를 뭐 요 앞에 이 개수야 어차피 나중에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 얘를 그냥 이제는 앞으로 A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한번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아까 요 앞에 개수 있는 거 해도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간략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매핑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입력 공간의 벡터 그 디멘션이 3차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3개짜리가 곱해져야 되니까 그 3개짜리가 들어올 때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은 입력 공간에 이렇게 2개의 벡터를 2개 직교하는 벡터죠. 100, 001은 서로 직교하죠. 그러니까 입력 공간에다 여기 이렇게 넣었을 때 걔들에 해당되는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면은 그냥 계산을 간단하게 해봐도 100 넣었더니 출력,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해당하는 출력은 11이 나왔고 출력 벡터죠. 그 다음에 001에 대한 그러니까 001이라는 입력을 넣었더니 그때 해당되는 그 출력 벡터는 10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입력 공간의 오소고널한 오소고널한 벡터는 뭐 출력 공간에서 오소고널한 애로 매핑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포기하고 싶겠죠.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해주겠다고 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었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의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찾느냐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보통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 되게 누렸던 어떤 베네핏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임의의 벡터 V가 주어졌는데 얘를 디컴포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베이시스로 다 디컴포즈를 할 수 있는데 얘를 아이겐 벡터들로 디컴포즈 했을 때의 장점은 뭐였냐면 그러면 이 벡터를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 그러니까 요거 각각에 대한 요 베이시스에 대한 그 컴포넌트로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요거 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작용하고 난, 그러니까 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작용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결국엔 여기다가 람다1, 람다2만 그냥 곱해도 그 결과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벡터를 곱하면은 그 벡터가 뭐 1이라는 벡터를 넣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베이시스들의 조합으로 나오는데 얘는 더 이상 그러지 않고 하나 넣었더니 하나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인의의 이런 그 뭐 특정한 어떤 모양이 없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룰이 없는, 어떤 패턴이 없는 이런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그러면은 얘는 일단 아이겐 벡터 자체도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아이겐 벡터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안 되니까 얘는. 그래서 그 저런 걸 마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든 얘랑 유사하게 뭔가 얘를 분해를 얘랑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런 형태가 무조건 나오는 거는 얘는 그 이게 허미션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얘랑 유사한 거를 뭘 해보고 싶냐면 A를 일단 다이아고널을 찾고 싶어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찾고 근데 이 다이아고널이 되도록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 벡터를 로테이션에 의해서 뭔가 유니테리 매트릭스를 곱해서 여기서 들어온,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으로 들어온 벡터를 이 다이아고널 입장에서 다이아고널 이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어떤 오소고널한, 그러니까 얘의 일종의 아이겐 벡터 같은 걸로 변환을 시켜주는 걸 한번 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 나온 거를 다시 완전히 또 다른 베이시스로 변환을 해주는 거. 이런 형태로 분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허미션인 경우에 무조건 이게 보장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분해가 항상 보장이 될 것이냐 아닌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은 아주 큰 베네핏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게 그 여기 어떤 벡터가 곱해지면은 그러면 이 결과들이 막 서로 믹스가 되는데 적어도 요거 같은 경우에 다이아고널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요 다이아고널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 아이겐 벡터로 얘가 매핑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겐 벡터를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출력 공간에 다시 한번 매핑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에서 누렸던 그런 어떤 베네핏을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게 가능하냐를 했을 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그 SVD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따져보면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자, 일단 요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따질 때 일단은 당장은 아마도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얘는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얘는 유니테리 얘는 또 다른 유니테리 이런 형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과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요런 U랑 요런 V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항상 얘를 찾을 수 있다. 그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을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요 오퍼레이터를 얘에 대해서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걔랑 자기 자신을 한번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에 대한 허미션 컨주게이션은 뭐냐면 모든 애들이 순서를 바꾸고 다 허미션 컨주게이션 오퍼레이터가 다 대거가 다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그 허미션 그러니까 그 대거를 다 붙이면은 V의 대거는 다시 그냥 캔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대거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U에 대해서도 대거가 붙겠죠. 이게 A 플러스 A 대거고 그 다음에 A는 U, D, V 대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그 선형 오퍼레이터들은 얘들은 그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죠. 자, 요거 묶으면 뭐죠? 제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일단 이런 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러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유니테리죠. 그럼 유니테리의 대거 곱하기 자기 자신 하면 뭐가 되죠?
아이덴티티. 그래서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D, V, 대거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얘들 어떻게 찾느냐?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그리고 저희가 또 뭐라고 가정했냐면, 얘는 어떻게든 우리가 다이아고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이아고널이 얘가 다이아고널일 때 얘에 대한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취한 다음에 걔를 같이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얘가 다이아고널 형태다. 그러면은 뭐 요게 D1, D2 이런 식으로 쭉 나올 텐데 얘에 대해서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구하면은 그거에 대한 적어도 처음에 있는 얘는 D1 스타, 그 다음에 얘도 D2 스타 이런 식으로 돼서 쭉 하면은 결국엔 얘들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어떤 형태로 나온다? 얘는 D1의 제곱, 그 다음에 D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마저도 항상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 더 많은 성질에 대해서 저희가 또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얘가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자, 이제 이걸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A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었고, 그러면 얘에 대해서 A 대거를 하면 이렇게 되고, 실제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뭐 1 더하기 1이 되고, 그래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0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0 해가지고 1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했죠. 자, 지금 이 행렬이 어떤 형태냐면은 일단 허미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얘는 파지티브 매트릭스입니다. 자, 이거가 근데 우연히 파지티브 매트릭스가 우연히 나온, 그러니까 자, 이게 만약에 파지티브 매트릭스라면 아니면은 뭐 일단 그러니까 제가 그 몇 시간 전에 한번 보여줬던 게 모든 파지티브 매트릭스는 걔는 무조건 허미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파지티브 매트릭스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걔는 항상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킬 수 있다고 했고, 그거를 다이아고널라이즈 시켰을 때 항상 이렇게 앞뒤에 어떤 유니텔이랑 자기 자신의 대거가 곱해진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게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그 가장 큰 특징이었죠. 자, 근데 여기다 제가 파지티브 매트릭스라고 주장까지, 그러니까 얘들이 파지티브 매트릭스라고 주장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뭐까지 나오냐면 모든 아이겐 밸류들이 다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일단 여기는 무조건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올 텐데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모든 값들이 다 다 양수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요렇게 우리가 만들면은 얘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든 애는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파지티브 오퍼레이터의 정의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오퍼레이터가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우리가 임의의 V라는 벡터를 여기다 곱하고 그 다음에 걔의 브라를 같이 곱했을 때 항상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야지 얘는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로 부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얘가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로 부르죠. 주장하죠.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나 했을 때 당연히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겠죠. 왜냐면은 얘는 A 대거,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V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A, V를 얘를 W라고 정의하면 그러면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취한 거니까 얘는 W가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W.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 얘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내적을 정의할 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파지티브 오퍼레이터의 리퀘어먼트를 자동으로 임의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아니면 임의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걔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자동으로 얘는 무조건 파지티브 오퍼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A의 모양이 정사각 매트릭스일 필요도 없고 직사각형이든 임의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매트릭스를 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파지티브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항상 우리가 유니테리, 다이아고널, 유니테리 형태를 항상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우리가 V랑 요거 곱해지는 항상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요런 형태, 다시 하면 요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얘가 항상 파지티브 매트릭스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저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코인시던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애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지티브 오퍼레이터 아니면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방법은 뭐였냐? 아이겐벡터랑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해보면은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아니까 또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요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방금 전에 앞에서 찾았던 그 아이겐벡터랑 아이겐밸류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이겐벡터랑 아이겐밸류를 알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니테리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얘들을 노멀라이즈 시킨 다음에 하나씩 컬럼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V라는 애는 얘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시키면은 분모가 루트 3으로 돼 있는 그런 어떤 벡터가 나올 거고, 얘는 노멀라이즈 시키면 분모가 루트 2인 그런 애가 나올 거고, 얘는 노멀라이즈 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애는 뭐냐면 요게 다이아고널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처음 찾고 싶었던 애는 요렇게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얻은 인포메이션은 D의 대거의 D입니다. 근데 적어도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들은 무조건 이 아이겐밸류들은 다 파지티브 밸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할 필요 없죠. 아이겐밸류가 네거티브 밸류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이거 자체가 파지티브 오퍼레이터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결론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V를 정확하게 얻었고, 아직 정확하게 D에 대한 정보는 못 얻었습니다. D 대거 D에 대한 정보까지만 얻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A랑 V를 곱해서 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얘는 여전히 원래 우리가 A가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아무리 3/3을 곱해봤자 얘는 여전히 2 곱하기 3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V를 확실하게 알았고, 그러니까 V는 항상 구할 수 있다는 걸 얻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U를 항상 얻을 수 있느냐를 했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겠죠? 방전의 거를 힌트를 생각하면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는 A 대거 A를 했는데 이번엔 A 곱하기 A 대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V가 요 안에서 V 대거 V로 나타날 거고, 얘네들은 그냥 아이덴티티니까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또다시 요런 형태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는 A와 A 대거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을 매트릭스 계산해보면 아까랑은 달리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원래 A 자체가 정사각 행렬이 아니라 직사각 행렬이었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3/3이 나올 수도 있고 2/2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아이겐벡터랑 아이겐밸류 어떻게 구하죠? 얘는 이미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금방 구하죠. 그냥 3과 2가 얘에 대한 아이겐밸류고, 그 다음에 1, 0과 0, 1이 좋은 아이겐벡터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U를 구해버리면, U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우리가 구한 아이겐 벡터들을 노멀라이즈를 시켜가지고, 근데 이미 노멀라이즈 돼 있죠, 얘들은. 그 다음에 걔네들을 하나하나씩의 행으로 적으면 열로 적으면 되는데, 이때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적었다면 10과 01이 나올 텐데,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게, 사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요거의 그 단위 벡터를 0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얘의 단위 벡터를 0-1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얘에 대한 단위 벡터를 -1, 0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몇 가지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최종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게 요 관계만 만족해도 되면은 A 대거를 만족하는 그런 U랑 U 대거를 U를 찾아야 되면은 그럼 요거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A랑 V를 결정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예, 잠시만요. A랑 V를 구했고, 그러니까 A와 V 그 행렬을 구했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A는 원래 주어진 거였고, V는 여기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A 곱하기 V는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관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A 곱하기 V를 결정했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V를 결정했다는 건 얘는 U 곱하기 D가 만족해야 될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얘들을 막 완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뭔가 D랑 만났을 때 뭔가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U를 선택하는 게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고, 그 나중에 구하고 난 다음에 과연 A 곱하기 V가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여기를 -1이 아니라 +1을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 가운데 있는 애를 찾아야겠죠.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애는 결국엔 뭐로 연결되냐면 그 아이겐 밸류랑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들을 대각 성분으로 갖는 그런 행렬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아까 앞에서 V를 구할 때 우리가 요 가운데 들어가는 애가 뭐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3x3짜리 행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2x2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아까 그 A랑도 비슷하게 A가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었기 때문에 얘를 A를 먼저 곱하느냐 아니면은 A 대거를 먼저 곱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2x2가 될 수도 있고 3x3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D와 D 대거가 곱해지는 순서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때는 2차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약에 얘가 요것만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U만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A 곱하기 A 대거에 대해서만 구해도 되면은, 그럼 사실 요거 D를 찾을 때 저희가 요거 아이겐밸류를 2, 3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요 앞에서 V를 구할 때 D 대거 D에 대해서 3, 2의 순서로 정했기 때문에 얘들을 다른 순서로 잡으면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이 순서가 뭐랑 결정되냐면 이 앞에 첫 번째 열에다가 누구를 적을 건지, 사실 0, 1 그 다음에 1, 0을 여기다 적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이제는 마음대로 못 건드리는 게 이미 앞에서 V의 순서를 정할 때, V의 열들을 정할 때 D의 순서를 다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U를 구할 때는 앞에 V가 이미 결정됐으면 되게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원래 이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U를 잡아야 된다는 게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구했다면은 다음과 같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다 구할 수 있고, 이거 다 계산해 보면은 요거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U에 이렇게 생긴 애를 곱해야지만 저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A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거를 -1이 아니라 +1을 했다면 A랑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뭐 그거는 금방 해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쭉 거쳤는데 지금 저희가 이걸 한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뭐였냐면
결국엔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 이미 어떤 요 앞에 붙는 어떤 개수들로 이루어진 그런 행렬을 만들었잖아요. 이 행렬을 저희가 아까처럼 어떤 유니테리, 다이아고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니테리.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건 허미션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그냥 자기들끼리 허미션 컨주게이션으로 연결됐지만 일반적으로는 U랑 V가 허미션 컨주게이션 관계일 리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극명한 게 U 같은 경우는 2x2고 V는 3x3죠. 그리고 모양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허미션이 아니면은 얘네들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자, 이 과정들 전체에서 저희가 A에 대한 어떤 쉐입 같은 거를 제한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걔가 뭐 유니테리여야 된다는 조건도 없었고 허미션이어야 된다는 조건도 없었고 아무런 조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V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U도 금방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임의의 이 행렬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얘네들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제일 파워풀한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결국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분해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생각할 때 U 앞에 나타나는 이런 값들은 결국에 뭐가 결정됐냐면,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됐냐면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값들, 그러니까 이 대각 행렬의 대각선 성분들이 결국엔 여기 나타나는 값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다이아고널 성분들을 뭐 미리 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이아고널 성분들 중에 0이 아닌 애가 몇 개인지를 따지는 게 인텐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다이아고널 성분이 0이 아닌 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나머지 이런 텀들은 다 없고 하나의 요런 애만 딱 나타나겠죠. 그럼 저희는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세퍼러블 스테이트, 프로덕트 스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만약에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0이 아닌 애가 2개, 여기처럼 이렇게 2개가 나왔다. 그럼 걔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인탱글 스테이트.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얘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0이 아닌 애가 몇 개가 나오는지가 사실은 인탱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됩니다. 자, 근데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얘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였냐면 여기에 나타나는 요런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들은 그러니까 0이 아닌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몇 개가 나올 거냐, 그거랑 우리가 주어진 이 행렬과의 어떤 관계가 뭐가 있었냐면 행렬에 뭐가 0이 아닌 이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를 결정한다? 기억나시나요? 랭크라는 게 임의의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걔네들을 열벡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행벡터들로 볼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열벡터들이 독립인 벡터가 몇 개가 있느냐, 또는 행벡터들이 쪽에 있을 때 그 행벡터들 중에 독립인 애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따지는 게 결국엔 랭크였고, 이게 아무리 직사각형이든 아니면 정사각형이든 상관없이 행벡터들의 랭크랑 열벡터의 랭크는 같다라는 게 중요한 선형대수의 정리 중 하나였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저희가 어떤 스테이트가 딱 주어졌을 때 걔가 인텐글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사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딱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되냐, 아까처럼 이렇게 행렬 적은 다음에 행렬의 랭크가 뭐냐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랭크가 1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이 아니면 인텐글, 1이면 그러니까 세퍼러블 스테이트, 아주 간단한 그런 그러니까 결론이 나온 거죠. 자, 지금까지 했던 이런 얘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따라가가지고 여기 그냥 작년 그냥 슬라이드를 쭉 가져왔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사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다 그냥 저희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서는 일단 개념적으로는 폴라 디컴포지션이라는 얘기를 시작했고, 얘의 개념은 아까 우리가 마치
일단 A라는 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애를 찾는 과정부터 시작했죠. 근데 항상 요런 애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A라는 애는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랑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오퍼레이터의 이런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유니터리가 붙는 형태로도 항상 분해가 가능하고, 아니면 왼쪽에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붙는 형태로도 항상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게 폴라 디컴포지션의 이 정리고요. 이거를 방전에 했던 그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명 안 하고, 뭐 궁금한 분들은 책을 읽어보든 아니면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폴라 디컴포지션을 증명하면은 사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자체는 증명하기가 꽤 쉽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건 폴라 디컴포지션을 그냥 두 번 적용하면 금방 나오는 결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올해는 이렇게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하면은 수학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되게 긴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몇 시간에 걸쳐서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형대수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슈밋 디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슈밋 디컴포지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임의의 어떤 A와 B, 그러니까 꼭 이게 A라는 파티클, B라는 파티클 뿐만 아니라 아까 뭐 저희가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큐빗이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그룹을 해서 A라는 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뭐 B라는 애,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였죠. 그럴 경우에 그 그룹들 간에 얽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슈밋 디컴포지션이라고 했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 그룹별로 베이시스를 정의해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쭉 적었을 때 그럼 그 개수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개수들을 고려해가지고 과연 이런 식의 오소고나란 베이시스를 찾으면서 걔네들끼리 하나씩 1대1로 대응되는 이런 새로운 전개를 만들 수 있냐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슈밋 디컴포지션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증명을 쭉 다시 가보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흡사이란 애가 모든 조합, 그러니까 A라는 그 파트의 모든 가능한 베이시스, 그 다음에 B라는 파트의 모든 가능한 베이시스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J와 K가 독립적으로 서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어떤 행렬이 될 텐데,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면은 얘는 항상 다음과 같이 유니테리, 다이아고날, 또 다른 유니테리 이런 조합을 항상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얘네들을 쭉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였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시 우리가 실제로 이게 JK 두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D 자체도 원래는 두 개의 다른 인덱스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장한 게 요 가운데 있는 D라는 애는 항상 다이아고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다 더할 필요 없이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서메이션이 하나의 인덱스로 바뀔 수 있는 거였고요.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결국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어떤 베이시스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베이시스 트랜스폼에 의해서 나오는 새로운 이런 벡터들도 결국에는 서로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앞에 곱해진 애들이 유니테리 트랜스폼이면은 항상 여기에 나온, 그러니까 유니테리 매트릭스면은 그러면 항상 여기 나오는 애들도 서로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합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아까 오늘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냈던 이런 오소고나란 베이스, 그러니까 새로 만든 오소고나란 베이시스들을 슈밋 베이시스라고 부르고요. 슈밋 디컴포지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그 랭크 있죠. 아까 랭크라고 불렀던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여기에 곱해질 이런 어떤 개수들이 이게 0이 아닌 게 몇 개냐?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주어진 이런 양자 상태의 슈밋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슈밋 넘버가 1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는 이게 인탱글 스테이트냐 아니면 세퍼러블 스테이트냐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 슈밋 넘버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얘들은 유니터리 트랜스폼에 의해서는 보존이 되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다 또 다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곱하고 여기다 또 다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곱하더라도 유니터리 곱하기 유니터리는 또 다른 유니터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항상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퓨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단 그래서 슈밋 디컴포지션까지 여기서 그냥 끝나고요. 그 다음에 슈밋 디컴포지션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흉내내는 개념처럼 보일 수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믹스드 스테이트가 주어졌어요. 그럼 믹스드 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는 덴시티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지겠죠?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덴시티 매트릭스로 저한테 이런 애가 주어졌다. 이런 애가 주어지면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사실은 0이라는 베이시스랑 0이라는 퓨어 스테이트랑 1이라는 퓨어 스테이트의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얘가 A라는 어떤 뒤에다 쓸게요. 요런 A라는 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베이시스로 나눠서, 그러니까 요런 앙상블로 다시 앙상블 표현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런 식의 앙상블 형태로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얘가 혼자 존재하는 애가 아니라 누군가가 얘랑 얽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얽혀있는 나머지 애들을 그냥 파셜 트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기 안 나타나는 거지 사실은 존재하는 거였다 라고 거꾸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럴 경우에 두 개로 쪼개졌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고려를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별도의 레저버가 존재하고 레저버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저버라는 게 저수지라는 뜻이죠. 레저버. 그래서 얘랑 얽혀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는 A라는 스테이트인데 근데 얘가 믹스드 스테이트가 있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별도의 B라는 애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얘랑 사실은 원래는 얽혀 있었는데 얽혀 있는 거 떼내고 여기는 트레이스 해버리니까 파셜 트레이스 해버리니까 요게 믹스드 스테이트로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얘를 복구해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퓨리피케이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퓨리피케이션을 시킬 수 있냐면 여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 원래 이런 B라는 제로 B 그다음 제로 B 그다음에 1B라는 이런 베이시스를 그냥 가정을 하고 얘는 사실은 어디서 왔다고 보느냐면 풋사이 A, B가 있는데 얘가 자리가 부족하네요. 여기다 다시 좀 쓸게요. 얘를 풋사이 A, B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0A랑 그 다음에 얘를 레저버라고 쓰죠. R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0 reservoir 더하기 이렇게 쓴 다음에 1A 그 다음에 1 reservoir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row A는 사실은 partial trace R에 대해서 얘를 이거 한 거다. 그러니까 partial trace 해버린 거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얘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하나의 새로운 툴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해석해도 거의 대부분 해석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왠지 그 퓨어 스테이트로 다루는 게 훨씬 더 편해.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이전까지 배웠던 많은 내용들을 그냥 그 힐버트 스페이스의 벡터 그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는 형태로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 형태로 많이 했는데 이제 덴시티 매트릭스 하려니까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니까 약간 픽티셔스 그러니까 그 진짜로 존재하는 그런 레저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애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하고 이런 식으로 퓨어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번 어널리시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다음에 나온 결론은 이걸 가지고 직접 한 결과랑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퓨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시간하고 계속 연속이 돼가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